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도 풀 겸 노래방에 갈까요? 라는 제목으로 대화와 어휘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이번 단원에서는 여가 생활에 대한 대화를 공부하고 놀이와 관계된 어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모이면 어떤 놀이를 하세요? 특별히 즐기는 놀이가 있나요? 또 여러분은 약속도 없고 특별한 계획도 없는 날은 보통 뭘 하세요? 심심할 때 특별히 하는 것이 있나요? 책 128쪽을 보세요. 왼쪽에 보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림이 있네요. 친구나 동료가 같이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겠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신 후에 항상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래도 부르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은 심심할 때 뭘 해요? 네, 전자오락을 하네요. 전자오락, 是电子游戏的意思.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심심할 때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이 컴퓨터 게임이나 전자오락이죠. 컴퓨터 게임이나 전자오락은 친구가 없어도 혼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면 중독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대화를 한번 듣고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영수 씨와 마리아 씨의 대화입니다. 영수 씨와 마리아 씨가 각자 즐기는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영수 씨는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뭘 하나요? 두 번째 질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모임이 잘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세 번째 질문. 영수 씨는 즐길 만한 놀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나요? 자, 그럼 영수 씨와 마리아 씨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시험이 끝났으니 스트레스도 풀 겸 오늘 노래방에 갈까요? 네,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을 좋아한다던데 영수 씨도 노래방에 자주 가세요? 친구들을 만나면 영화도 자주 보지만 친구들과 스트레스도 풀 겸 노래방에 갈 때도 많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하나 봐요.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음식도 잘 먹고 신나게 놀아야 모임이 잘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즐길 만한 놀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종류나 공간을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친구들을 만나서 주로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는 거 말고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영수 씨는 친구들을 만나면 주로 뭘 하나요? 네, 맞아요. 영수 씨는 친구들을 만나면 영화도 자주 보지만 친구들과 노래방에 갈 때도 많다고 했어요. 두 번째 질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모임이 잘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네, 맞아요. 영수 씨가 이야기한 문장에 답이 있지요.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음식도 잘 먹고 신나게 놀아야 모임이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질문. 영수 씨는 즐길 만한 놀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나요? 네, 앞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종류나 공간을 더 개발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여기까지 대화를 듣고 내용을 대충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끝났으니 스트레스도 풀 겸 오늘 노래방에 갈까요? 이 문장에서 오늘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을 겸, 리을 겸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이 끝났으니까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고 스트레스도 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노래방에 가자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여러 가지일 때 을 겸, 리을 겸 문법을 사용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像这样，当某个行为的原因或者目的有几个时候，就可以用을 겸, 리을 겸这个语法来说明原因或者目的。 다음 마리아 씨가 이야기합니다. 네,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노래방을 좋아한다던데 영수 씨도 노래방에 자주 가세요? 마리아 씨는 한국 사람들이 노래방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영수 씨도 한국 사람이니까 영수 씨도 노래방에 자주 가냐고 묻고 있네요. 이 문장에서 사용한 는다던데, 니은다던데, 다던데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거나 청유, 조언을 할 때 사용합니다. 像这个句子中出现的能大等的、니은大等的、大等的这个语法，当我们把从别人那里听到的内容作为根据，并向对方提问、忠告或者邀请一起去做某事时可以使用。 다음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영화도 자주 보지만 친구들과 스트레스도 풀 겸 노래방에 갈 때도 많아요. 보통 친구들을 만나면 영화도 자주 보는데 노래도 부르고 스트레스도 풀 목적으로 노래방에 자주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나 목적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을 겸, 리을 겸 문법을 사용합니다. 마리아 씨가 말합니다. 그런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하나 봐요. 영수 씨가 대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음식도 잘 먹고 신나게 놀아야 모임이 잘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문법이 보이네요. at, 였다 하면이라는 문법은 언제 사용했죠? 네, 맞아요. 앞에 한 행동을 하면 꼭 반드시 뒤에 행동을 한다고 말할 때 사용했죠? 也就是说，在表达如果做了前面的动作，就一定要做后面的动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음식도 잘 먹고 신나게 놀아야 모임이 잘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수 씨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즐길 만한 놀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종류나 공간을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이 놀면서 재미있는 놀이가 별로 없어서 앞으로는 놀이 종류나 공간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마리아 씨가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저도 친구들을 만나서 주로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는 거 말고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마리아 씨는 친구들을 만나서 보통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는 것만 해요.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는 것 이외에 별로 특별하게 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내용과 대화에 나오는 표현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놀이와 관련된 어휘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책에 있는 어휘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책 129쪽을 보세요. 한국의 전통놀이인데요. 위의 전통놀이 이름들과 그림을 알맞게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就是制丝游戏也称翻板子游戏 윷놀이는 한국의 설날 놀이의 하나로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대보름까지 하는 전통놀이입니다. 윷놀이는 나무 막대기 4개를 가지고 노는 놀이인데요. 육가락의 호칭은 일반적으로 하나를 도, 둘을 개, 셋을 걸, 넷을 윷, 다섯을 모라고 부르는데 도개, 걸, 윷, 모는 본래가 가축의 이름에서 딴 것입니다. 즉, 도는 돼지를, 개는 개를, 걸은 양을, 윷은 소를, 모는 말을 의미합니다. 윷놀이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서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또 정해진 인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다음 그림은 널뛰기입니다. 널뛰기 就是跷跷板的意思. 널뛰기는 단오절에 부녀자들이 즐겨 하던 전통놀이입니다. 두껍고 긴 널빤지 중간에 밑둥을 잡고 널빤지 양쪽 끝에 사람이 한 사람씩 올라서서 뛰어 올랐다가 발을 구르면 상대방은 그 반동으로 뛰어 오르는 놀이인데 이렇게 번갈아 두 사람이 뛰어 올랐다가 발을 굴렀다가 하면서 즐기는 놀이입니다. 다음은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 就是圆圈舞的意思. 강강술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밤에 열렸는데 주로 젊은 여성들이 참여했는데 집안에만 머물면서 밖에 나가기 힘들었던 여인들이 자유롭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놀 수 있는 놀이가 바로 강강술래였죠. 다음은 제기차기입니다. 제기차기 就是踢毽子的意思. 제기차기는 제기라는 놀이기구를 발로 차는 놀이인데 제기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더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주로 겨울에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입니다. 다음 그림은 그네뛰기입니다. 그네뛰기 是荡秋千的意思. 그네뛰기는 큰 나뭇가지나 두 기둥 위에 두 줄을 맨 뒤 줄 아래에 발판을 걸쳐 놓고 거기에 올라앉거나 서서 몸을 앞뒤로 움직여서 날게 하는 놀이인데요. 보통 단오 때 여자들이 즐겨 하던 민속놀이입니다.
다음은 씨름입니다. 씨름 就是摔跤的意思. 씨름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전통적 기예의 하나로 두 사람이 삿바라는 띠 또는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민속놀이이면서 운동 경기입니다. 다음은 연날리기입니다. 연날리기 就是放风筝的意思. 연날리기는 오랜 옛날부터 전승되어 오는 음력 정초가 되면 해마다 한국의 각처에서 성행하여 장관을 이루었던 민속놀이였습니다. 연을 날리는 데는 연실을 계속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연날리기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넓은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 就是拔河的意思. 줄다리기는 많은 사람이 두 편으로 나뉘어 줄을 마주 잡아당겨 승부를 겨루는 민속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대보름날에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 놀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놀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 129쪽 아래를 볼까요? 한국의 놀이에 대한 설명을 보고 알맞은 놀이의 이름을 써 넣어 보세요. 先看一下关于韩国游戏的说明，然后找到合适的游戏名称写一写。 조금 전에 선생님이 소개해드린 한국의 민속놀이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정답을 맞춰볼까요? 1번은 어떤 놀이를 넣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윷놀이네요. 윷놀이는 주로 설날부터 대보름 사이에 전국적으로 하는 놀이입니다.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 두 편 또는 세 편으로 나누어서 놉니다. 2번은 어떤 놀이를 고르셨어요? 네, 맞아요. 강강술래지요? 강강술래는 여자들이 둥글게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여자들의 놀이입니다. 3번은 어떤 놀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기차기죠? 제기차기는 발로 제기를 차 올리는 놀이로 음력 설 전후 겨울에 남자아이들이 하던 놀이입니다. 그러면 4번은 어떤 놀이인가요? 네,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는 여러 사람이 두 편으로 나누어 큰 줄을 양쪽에서 잡고 상대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 이기는 놀이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어떤 놀이인가요? 네, 맞아요. 널뛰기네요. 널뛰기는 명절 때 여자들이 즐기던 놀이로 두 사람이 긴 판의 양 끝에 올라서서 한 사람씩 하늘로 뛰어오르는 놀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국의 전통 놀이에 대해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중국의 전통 놀이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비슷한 것이 있다면 어떤 면이 비슷한지, 다른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네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